챕터 8. 노년기 건강 문제와 관리. 개간 노인 인구의 증가와 평균 수명의 증가로 죽음의 질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누구도 노화와 죽음을 피할 수는 없다. 당연한 진리임에도 육체와 정신이 노쇠화하는 현상을 인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100세 시대가 오면서 노년기의 연장에 따라 죽음을 가시적으로 느끼며 생활하는 기간도 확대되어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보람있게 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해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노년기 질환 중 대표적인 치매의 개념과 증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치매 관리법을 알아보고 연명의료와 웰다잉에 대하여 살펴봄으로써 건강한 노년기와 삶의 의미를 생각해보고자 한다.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졸중, 뇌중풍 등에 의해 기억력, 언어능력, 진압력, 판단력 및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의 기능이 감소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신경장애이다. 즉 정상적으로 활동하던 사람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한 뇌손상으로 인지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치매라는 용어는 the out of mind, I, state of 이 라틴어에서 기원한 것으로 정신이 나간 상태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쇠약하고 의지가 약한 노인에게 나타나는 노망, 광기 혹은 선망으로 다루어지다가 근대 이후 본격적으로 개념이 정립되면서 치매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20세기 들어 의학 기술의 발전으로 치매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가 시작되면서 최근에는 치매가 분명한 뇌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 정신의학회에서는 치매란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장기 또는 단기 기억장애와 함께 추상적 사고의 장애, 판단력의 문제, 되뇌 고등 기능의 장애, 성격 변화 중 하나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 직업생활과 사회생활 등 대인관계에 장애가 있으며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이 있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국내외 현황, 유병률, 인구의 고령화와 수명 연장은 세계적 추세로서 선진국에서 더욱 현저히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통계청은 2018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하였고 2025년에는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 최고 수준임을 밝힌 바 있다. 세계적인 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치매 환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제 알츠하이머병 협회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전 세계 치매 환자는 약 5천만 명이며 2030년에는 약 7,500만 명, 2050년에는 약 1억 3,1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앙치매센터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치매 유병률은 2017년 10.2%에서 2050년 16.1%로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2016년 치매 역학조사 결과 2008년에 비해 70세 미만 초기 노령기 치매 유병률은 줄어든 반면 80세 이상 후기 노령기 치매 유병률이 증가하여 80세 이상에서 치매 유병률이 더 높게 증가하는 선진국형 경향을 보였다. 치매 발병 원인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를 통해 연령, 성별, 교육 수준 등이 치매 유병률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위험도는 고령자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치매 유병률은 65에서 69세를 기준으로 할 때 75에서 79세는 3.8배, 85세 이상은 38.7배에 이른다. 또한 여성이 남성보다 2.6배,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한 사람은 1년 이상 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9배 이상 치매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사별, 이혼, 별거, 미혼 등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비해 치매 유병률이 2.9배 높고 두부 외상의 과거력이 있는 경우에는 3.8배,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는 2.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이에 반해 중강도 이상의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치매 유병률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형과 관리, 경도 인지장애. 경도 인지장애는 동일 연령대에 비해 기억력이나 기타 인지 기능이 객관적인 검사에서 확인될 정도로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이지만 일상생활 수행 능력은 보존되어 있어 아직은 치매가 아닌 상태를 의미한다. 즉 정상에서 치매로 이행되는 중간 단계로 볼 수 있으며 2016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약 22%가 경도 인지 장애 환자로 추정된 바 있다. 가역성 치매. 치매는 회복 가능성에 따라 가역성 2차성 치매와 비가역성 원발성 치매로 구분된다. 가역성 치매란 다른 의학적 원인에 의해 2차적으로 발생한 치매로 원인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관리하면 증상이 개선되거나 일상생활 기능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역성 치매 원인에는 약물, 정서장애, 대사장애 혹은 내분비 장애, 시청각 장애, 영양결핍, 종양과 외상, 감염질환, 알코올 중독 및 죽상경화성 심장질환 등이 있으며 이들의 머리 글자를 모아 데멘티아라고 부르기도 한다. 비가역성 치매. 비가역성 원발성 치매는 퇴행성 질환과 뇌혈관성 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회복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알츠하이머 치매. 알츠하이머병은 1907년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박사에 의해 최초로 보고되었으며 퇴행성 질환 중 치매를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이다. 알츠하이머병은 서서히 발병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경과를 보인다. 초기에는 주로 단기 기억장애와 우울, 불안 등의 정신 증상을 보이다가 점차 언어 기능이나 판단력 등 다양한 인지 기능의 이상이 동반되며 결국에는 모든 일상생활 기능을 상실하는 황폐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알츠하이머병의 자연 경과는 상당히 다양하지만 대략 증상 발현부터 진단까지 2에서 3년, 진단부터 요양시설에 머무르게 되는 기간까지 3에서 6년, 요양시설에서 사망까지 약 3년 정도로 총 유병 기간은 9에서 12년이다. 알츠하이머병의 호발 연령은 65세 이후로서 이를 노년기 알츠하이머병이라고도 한다. 반면에 65세 미만에서 발병하는 경우를 조발성 알츠하이머병이라고 하며 이 경우에는 비교적 진행 속도가 빠르고 초기에 언어 기능의 저하가 나타나는 등의 특징을 나타낸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뇌는 작아져 있으며 위축,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침착되면서 생긴 노인반과 타우 단백질이 비정상적으로 엉겨붙으면서 형성된 신경 섬유 다발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병리적 변화로 인해 뇌신경 세포들이 사멸하면서 알츠하이머병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병리 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알츠하이머 치매의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지만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와 같은 약물이 증상 완화 및 진행 지연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의 경우 우울증이 흔하게 나타나고 우울증으로 인해 인지 기능이 더 저하될 수 있기 때문에 우울증 치료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혈관성 치매. 혈관성 치매는 뇌혈전, 뇌색전증, 뇌허혈 등의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뇌에 혈액 공급이 부족하여 나타나는 치매를 의미한다. 뇌혈관 질환은 두 번째로 흔한 치매 원인으로 전체 치매의 15에서 20%를 차지한다. 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에 비해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거나 급격히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가 흔하지만 모든 혈관성 치매가 이러한 경과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원인이 되는 뇌혈관 질환의 종류, 크기, 위치에 따라 다양한 증상과 경과를 보일 수 있으나 초기 진단 및 치료를 통해 질병의 진행을 막거나 호전시킬 수 있으므로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심내혈관 질환 위험인자인 고혈압, 흡연, 심근경색,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을 교정하거나 조절함으로써 1차적으로 심내혈관 질환을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혈관성 치매의 발생도 예방할 수 있다. 혈관성 치매의 치료로 가장 중요한 것은 뇌혈관 질환 관리이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적극적 치료와 아스피린 등의 혈전 관리가 우선되어야 한다. 또한 인지기능 개선을 위해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에 쓰이는 아세틸콜린 분해 효소 억제제가 사용되며 기억력 훈련, 인지 재활 치료, 현실 진압력 훈련 등의 비약물 치료를 병행하기도 한다. 신경인지기능장애, 기억력장애, 최근에 있었던 일에 대한 기억이 소멸되어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는 능력을 잃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기 기억력의 감퇴도 동반하게 된다.
초기 증상은 건강한 노인에게 발생하는 건망증과 유사하기 때문에 신중한 감별이 필요하다. 건망증이란 주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뇌에 저장했다가 회상하는 일련의 기억 과정이 뇌세포의 노화로 인해 둔화되는 기억 감퇴를 의미한다. 반면에 치매는 어떤 병적인 원인으로 인해 뇌세포가 급격히 파괴되는 경우로서 기억에만 사소한 장애가 있는 건망증과는 달리 사고력이나 판단력에도 문제가 생기고 성격까지 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치매 초기에는 다른 인지 기능의 장애가 동반되지 않을 수 있어 건망증과 치매를 감별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전문의의 진단을 받아야 한다. 진압력 장애. 진압력은 현재의 시간, 장소, 사람에 대해 인식하는 기능으로 치매 초기에는 시간에 대한 개념부터 상실되고 차츰 장소와 사람에 대한 진압력이 저하된다. 치매 환자의 경우 날짜와 계절에 대한 인식이 저하되는 시간 진압력 장애가 흔히 나타난다. 주의력 장애, 혈관성 치매와 대사성 질환에 의한 치매의 경우에는 질환 초기에 주의력 장애를 보이는 경우가 흔하다. 주의력 장애에 대한 평가에는 100에서 7씩 연속적으로 빼는 뺄셈이나 요일 이름을 연속적으로 말하게 하는 방법이 사용된다. 언어 장애, 언어 소통 능력에 장애를 보여 말할 때 단어가 떠오르지 않거나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여 이것 저것 등으로 말하며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다른 단어를 사용한다. 질병이 진행되면서 정확한 단어 구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으며 말기에 이르면 말수가 현저하게 줄어들거나 한 단어나 구조를 반복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실행증, 감각 기능과 운동 기능에 손상이 없고 상대방의 요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목적성 있는 행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초기에는 가위로 종이를 자르지 못하거나 운동화 끈을 매지 못하는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점차 몇 가지 순서를 밟아야 되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 또한 도구 사용법을 잊어버리고 식사를 하거나 옷을 입는 단순한 일에서조차 장애가 나타난다. 실인증, 지적기능장애, 언어장애 혹은 감각기능장애가 없는데도 사물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과일을 앞에 두고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거나 평소 잘 아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도 누구인지 모르는 등의 증상을 보인다. 시공간 기능 장애. 시공간 기능은 시각적 주의력, 지각, 시공간 기억과 구성 능력 등으로 구성된다. 시공간 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는 자주 다니던 익숙한 거리에서 길을 잃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집안에서도 방이나 화장실을 찾아가지 못하거나 그림을 보여주면서 따라 그리도록 했을 때 제대로 그리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정신행동 증상, 망상과 의심. 기억력이 떨어진 치매 환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을 남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의심이 증가할 수 있다. 의심이 심해져서 다른 사람의 설득이나 설명으로는 바로잡을 수 없을 정도로 고착되어 있는 경우를 망상이라고 한다. 주로 발생하는 망상은 피해 망상이며 그 중에서도 도둑 망상이 가장 흔하고 누군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 가족들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 등의 표현으로 나타날 수 있다. 정동장애, 우울, 불안, 무감동, 심한 감정 굴곡이나 감정 실조 등의 증상이 흔히 동반된다. 울거나 화를 내고 불안을 조절하지 못하는 등의 감정 폭발이 흔히 일어나고 성격이 돌변하기도 한다. 특히 우울은 치매 환자의 40에서 50%에서 나타나는 매우 흔한 증상이며 치매 초기에 많이 발생하므로 치료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조절해야 한다. 문제 행동, 타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거부증, 초조, 수면장애, 배회, 괴상한 행동이나 반복행위 등이 여기에 속한다. 초절한 분명한 욕구 없이 그리고 의식의 혼돈이 없이 나타나는 부적절한 언어, 음성, 운동으로 정의된다. 초조 증상은 매우 다양하여 초조 증상을 보이는 치매 환자는 안절부절 못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거나 어딘가로 나가려고 하거나 종이 조각 등을 모아 부적절한 장소에 숨기기도 하며 공격적인 행동을 하기도 한다. 초조와 공격성을 함께 보이는 치매 환자는 갑자기 화를 내는 등 감정과 행동이 급격하게 표출되는 파국 반응을 보일 위험이 높으며 이러한 파국 반응은 주변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거나 위험에 노출시킬 수도 있으므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 치매 단계별 증상과 특징. 치매는 증상의 중등도에 따라 초기, 중기, 말기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각각의 특징적 증상은 표 8의 1과 같다. 치매의 단계별 증상과 특징, 초기, 가족이나 동료들이 문제가 있음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나 아직은 혼자서 지낼 수 있는 수준. 증상, 예전 기억은 유지되나 최근에 있었던 일을 잊어버림. 음식을 조리하다가 불 끄는 것을 자주 잊어버림. 미리 적어두지 않으면 중요한 약속을 잊어버림. 조금 전에 했던 말을 반복하거나 질문을 되풀이함. 대화 중 정확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그것, 저것으로 표현하거나 머뭇거림. 중기, 치매임을 쉽게 알 수 있는 단계로 어느 정도의 도움 없이는 혼자 지낼 수 없는 수준. 증상, 돈 계산이 서툴러짐, 전화, TV 등 가전제품을 조작하지 못함, 며칠인지, 몇 시인지, 어느 계절인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등을 파악하지 못함,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을 혼동하기 시작하지만 대부분 가족은 알아봄, 익숙한 장소임에도 길을 자주 잃어버림. 말기, 인지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정신행동 증상과 아울러 신경학적 증상 및 기타, 신체적 합병증 등이 동반되어 독립적인 생활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 식사, 옷 입기, 세수하기, 대소변 가리기 등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함. 대부분의 기억이 상실됨. 배우자나 자식을 알아보지 못함. 혼자 웅얼거리거나 전혀 말을 하지 못함. 의미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없고 간단한 지시도 따르지 못함. 관리와 예방. 중앙치매센터가 실시한 국내 치매 인식도 조사에서 50세 이상 연령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이 치매이며 50세 미만의 경우에도 암 다음으로 두려워하는 질병이 치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치매에 대한 조기 진단과 예방부터 상담 및 사례관리, 의료 지원까지 포함하는 종합적 치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2017년 치매 국가 책임제를 시행하게 되었다. 치매 위험이 높은 만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 조기 검진 사업과 치매를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증상을 호전시키고 중증화를 막기 위해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노인에게 가사활동을 지원하거나 주간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 사업 등이 있다. 3. 치매 예방수칙 333 3권 1. 운동. 일주일에 3번 이상 걷고 일상에서 걷기 운동을 꾸준히 한다. 5층 이하는 계단을 이용하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 다니는 습관을 기른다. 식사. 식사를 거르지 않고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섭취한다. 기름기가 많은 음식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독서. 틈틈이 책과 신문을 읽고 글쓰기를 하는 습관을 가진다. 3금. 절주. 술은 한 번 먹을 때 3잔 이하로 마시며 다른 사람에게 권하지 않는다. 금연, 담배는 즉시 끊는다. 뇌손상 예방. 뇌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운동 시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다치거나 부딪혔을 때는 병원에서 검사를 꼭 받는다. 3행, 건강검진,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한다. 소통, 친구, 가족 등 주위 사람들과 자주 연락하고 여가 생활을 함께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치매 조기 발견, 적극적인 치매 검진과 관리로 치매 조기 발견율을 높이고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한다. 치매의 경우 예방접종과 같은 확실한 예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치매의 발병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인자들을 미리 조절함으로써 치매에 걸릴 확률을 줄일 수 있다. 뇌세포는 일단 손상되면 재생되지 않기 때문에 치매에 대한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에서 치매 예방을 위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치매 예방수칙 333을 제시하였다. 연명의료와 웰다잉, 죽음의 정의. 세계보건기구 WHO는 죽음을 소생할 수 없는 삶의 영원한 종말이라고 하였고 사전적 의미로는 모든 생물이 겪는 생명 과정의 완전한 정지 상태라고 정의한다. 즉 죽음은 죽어가는 과정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때 죽어가는 과정을 임종이라고 한다. 이처럼 죽음이란 생물체의 생명이 없어지는 현상을 일컫는 용어이지만 인간에게 죽음은 생물학적 자연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현상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망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의학적 사망. 의학적으로는 심정지와 관련하여 사망을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일단 심정지가 발생하면 숨을 쉬지 않고 맥박이 뛰지 않으며 아무리 흔들어도 반응이 없는 상태가 된다. 이 상태를 임상적 사망이라고 하는데 심정지 발생 후 4분 이내에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혈액순환이 회복되면 심정지 이전의 중추 신경 기능을 회복할 수 있다.
반면에 심정지 발생 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못한 채 4에서 6분이 경과하면 대부분의 세포가 회복할 수 없게 손상되고 약 10분이 경과하면 뇌세포가 완전히 파괴되는 상태가 되는데 이를 생물학적 사망으로 본다. 사망에 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은 심정지설 혹은 심폐정지설과 뇌사설의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심정지설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심장의 활동이 정지되는 것을 사망으로 본다. 뇌사설은 뇌관을 포함한 뇌 전체의 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소실된 상태, 즉 뇌 전체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를 사망으로 본다.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상인과 식물인간의 상태를 합쳐 살아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망 시기에 관해서 전통적으로는 심정지설이 지배적 견해이다. 그러나 인공호흡기, 심폐소생술 등 생명을 연장하는 기계와 기술의 발달로 뇌사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뇌사 상태가 되면 기기를 이용하여 체내 장기의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기의 도움 없이 자발적인 호흡과 심장 박동을 할 수 없고 의식 회복 및 소생이 불가능하다. 뇌사자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장기 기증이 가능하다. 뇌사설은 1968년 8월 9일 시드니에서 개최된 제22차 세계의학학회에서 채택된 시드니 선언에서 사망 시기의 기준으로 인정되었다. 현재 미국, 일본, 대만,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 많은 나라가 뇌사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뇌사 상태의 장기 기증자에 한해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한다. 뇌사와 달리 식물인간은 되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어 모든 인지기능이 소실된 경우를 말한다. 되뇌가 판단하여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반응을 할 수 없으므로 의식이 없고 외부 환경과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능력이 없다. 그러나 뇌간에는 손상이 없기 때문에 자발적인 호흡과 심장 박동은 가능하며 무의식적 반사 반응, 위장, 호흡, 심장 운동이 가능하다. 대부분 합병증으로 사망하는데 극히 일부의 경우에는 의식 회복의 가능성도 있다. 뇌사와 식물인간의 차이, 종류, 식물인간 상태, 뇌사 상태, 손상 부위, 되뇌, 뇌관을 포함한 뇌 전체, 기능장애, 기억, 사고, 운동 감각, 무의식 상태, 심장 박동 외의 모든 기능 정지, 심한 혼수 상태, 운동 능력, 손발을 조금은 움직일 수 있으나 옮겨 다닐 수는 없다. 어떠한 강한 자극에도 전혀 움직일 수 없다. 호흡, 가능, 불가능. 소화, 순환 혈압 조절, 가능, 불가능. 예후, 수개월, 수년 생존, 사망 혹은 회복, 사망. 장기 기증, 불가능, 가능. 연명의료, 모든 인간은 죽음을 경험하며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과 시대적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게 된다. 특히 노년기에는 죽음 자체보다는 언제 어떻게 죽느냐 하는 임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게 된다. 의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간의 생명을 구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인공호흡기나 심폐소생술 등의 인위적 생명 연장 행위가 실제적으로는 환자에게 무익하거나 고통을 가중시키며 이로 인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상황도 발생한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는 없지만 인공호흡기 착용,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통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2009년 대법원이 연명의료 중단을 허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연명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후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약칭 연명의료결정법이 2016년 국회를 통과한 후 2019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의 제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을 제도화함으로써 무의미한 연명의료로 인한 환자의 고통을 완화하고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임종 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은 환자를 진료하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한 명이 함께 내린다. 의사가 의료 행위를 시행하는 데에는 반드시 환자의 상태 및 예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의학적 판단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로 의료 행위의 시행 여부가 결정되어서는 안 된다. 이에 연명의료결정법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한하여 특수 치료를 중단할지 혹은 연명 의료를 시행할지의 여부를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환자의 자기 결정을 존중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를 제안하고 있다. 웰다잉. 인간은 누구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통한 행복한 삶을 추구한다. 2000년 이후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면서 웰빙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였다. 웰빙은 행복과 안녕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상태를 의미하며 삶의 질을 강조한다. 한편 최근 들어 사회적으로 어떻게 죽는 것이 인간답게 죽는 것인가라는 문제의식이 대두되면서 잘 죽는 것 혹은 품위 있는 죽음을 의미하는 웰다잉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고 김수환 추기경은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의 과정을 받아들이는 존엄사를 몸소 실천하였는데, 이러한 준비된 죽음, 아름다운 죽음이 바로 웰다잉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존엄사란 인간이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과정 앞에서 전인적 존재로서 품위를 지키며 생을 마감하는 것을 말한다. 인간의 일생을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볼 때 결국 진정한 웰빙의 완성은 웰다잉으로 이어진다고 할 수 있다. 의학기술의 발달은 인간 수명을 늘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지만, 인간답게 품위 있는 모습으로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 특히 최근 자료에 따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을 의료기관이나 시설에 아닌 집에서 맞이하고 싶어 하지만 실제로는 10명 중 7명이 병원에서 임종을 맞는다고 한다. 이 때문에 죽음을 삶의 한 과정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일상에서 격리된 채 일어나는 하나의 불행한 사건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웰다잉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개인의 고유한 삶과 가치관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개인적, 사회적 여건이 준비되어야 한다. 다음은 한국죽음학회의 한국인의 웰다잉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죽음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마음을 갖는 방법이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 조용히 떠올려 본다. 자신이 떠난 다음 남은 가족에게 누가 안 되도록 주변을 잘 정리한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해결되지 않은 인간관계가 있다면 그 사람과 화해한다. 당사자를 만날 수 없다면 자신의 마음속에서라도 그 사람과 맺힌 마음을 풀고 털어낸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주제를 공부하면서 사후를 적극적으로 준비한다. 요약.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졸중, 뇌중풍 등에 의해 기억력, 언어능력, 진압력, 판단력 및 일상생활 수행 능력 등의 기능이 감소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신경장애이다. 알츠하이머병은 매우 서서히 발병하여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경과를 보인다. 초기에는 주로 최근 일에 대한 기억력에서 문제를 보이다가 진행되면서 언어 기능이나 판단력 등 다른 여러 인지 기능의 이상을 동반하며 결국에는 모든 일상생활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혈관성 치매는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 뇌조직이 손상되어 나타나는 치매를 의미하며, 고혈압, 당뇨, 고지지혈증이 있거나 흡연, 과음을 자주 할 경우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사망에 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은 심정지설 혹은 심폐정지설과 뇌사설의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심정지설은 인간의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심장의 활동이 정지되는 것을 사망으로 본다. 뇌사설은 뇌관을 포함한 뇌 전체의 기능이 불가역적으로 소실된 상태, 즉 뇌 전체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된 경우를 사망으로 본다. 존엄사란 인간이 죽음이라는 피할 수 없는 과정 앞에서 전인적 존재로서 품위를 지키며 생을 마감하는 것을 말한다. 연명의료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해도 증상이 급속도로 악화되어 사망이 임박했거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는 없지만 인공호흡기 착용,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통해 임종 과정의 기간만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